안녕하세요. 정철의 시계품입니다. 정철 10단! 명태균 밑에서 십수년 일했던 강혜경 씨가 입을 열었다는 것은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는 명태균의 회계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업무의 유일한 실무자였기 때문입니다. 밑에 직원 하나 없이 혼자 십수년간 명태균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오늘 JTBC와 인터뷰에서 명태균의 여론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폭로했습니다. 먼저 명태균의 기본적인 영업 방식은 선거 때 2등 후보에게 접근해서 여론조사를 먼저 제안하고 1등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는 거죠. 강혜경 씨의 말에 따르면 1등을 만들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2등은 1등이 가능해요. 라는 멘트였다. 그리고 한 경남 지역 정치인도 이런 명태균의 제안을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건데 이름을 넣을지 안 넣을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의뢰한 게 아닌데. 이렇게 지역선거에서 높은 지지율이 나온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 유명한 사람이구나.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주목한다는 거죠. 강혜경 씨에게 이런 방식으로 실제 당선시킨 사람이 있냐고 묻자 부산의 땡땡땡 의원님이라고 실명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김영선이 당선되었던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의 여론조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김영선을 전 한나라당 대표, 그러니까 김영선이 과거에 승계 대표를 잠깐 한 적이 있죠. 그 경력을 강조하고 반면 경남 최초 여성 도의회 의장이었던 민주당 김지수 후보는 그냥 도의원으로만 소개했다. 그리고 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를 맨 위에 고정 배치해서 여조를 돌렸다는 거죠. 여기에 선관위 관계자는 질문 순서는 매우 중요하고 그걸 질문지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기는 로테이션으로 돌려야 되는데 고정 배치해서 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수법도 많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 표본 데이터를 확보해서 가공해서 돌렸다는 겁니다. 명태균은 지난 20년 전부터 휴대폰 장사나 텔레마케팅 사업을 했죠. 그리고 출판업도 했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각종 책자나 전화번호부 등을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당시 영남권 대학 동문 명부 등도 인쇄했다고 합니다. 강혜경 씨의 말에 따르면 경북대, 부산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계명대 다 했다. 거기서 명태균은 개인정보를 모았다고 증언합니다. 그 작업을 누가 했겠습니까? 다 강혜경 씨가 했던 거죠. 그 개인정보 데이터들을 누적시켜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토대로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표본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사업들을 10년 정도 하다가 2013년경부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서치로 업태를 돌렸던 겁니다. 최근 사장 남천동 방송에서는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그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듣보잡 후보라고 하더라도 공표하지 않는 자체 여론조사를 계속 돌린다는 거죠. 수십 번 돌리면 익숙해지니까 어느새 그 후보의 인지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돌리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1등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다가 보면 전화를 유독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몇 시에 전화 갈 거니까 잘 받으세요. 그럼 스타벅스 쿠폰 하나 줄게요. 그렇게 해서 돌린다는 거죠. 그런 그룹이 20-30명만 존재해도 표본 500샘플짜리 조사에서는 특정 후보의 지지율은 유의미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또한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원하는 성별, 나이가 아니면 도중에 끊는다든지 그 여론조작 기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명태균이 유독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데이터가 부족한 서울 선거나 전국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준다거나 특정 시간에 한두 시간 딱 돌리고 끝낸다든지 질문지 효과 등을 노린다든지 그런 드러나는 수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명태균은 지난 2021년 국힘 대선 경선에서 57만 건의 국힘 당원 명부를 가지고 활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홍준표가 명태균에게 줬다고 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던 홍준표가 명태균을 선거 브로커라고 칭하면서 검찰이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글을 어제 올렸습니다. 그러자 명태균은 이런 글을 올리죠. 당원 명부 56만 명? 미래한국연구소와 홍 시장님께 물어보세요. 자꾸 나온다. 그러자 홍준표가 날 협박하냐며 그래 마음대로 짓거리고 감옥 가거라 참내 별놈 다 보겠네 라는 글을 올리고 곧바로 지웠습니다. 여기에 명태균은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허위사실 있으면 고소해. 페북 증거자료 올리고
무고죄로 고소해줄게 라는 글을 올리죠. 여기에 홍준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천방지축 헛소리하는 명태균을 그냥 둘 수 없네요. 지난 대선 경선 때 윤 후보 측에부터 장난쳐 놓고는 당원 명부를 마치 내가 자기에게 흘린 것처럼 거짓말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네요. 안 그래도 분풀이할 곳이 없었는데 잘 걸렸네요. 라는 원색적인 비난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이 글도 바로 올리고는 이내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빡쳐서 올렸다가 아니야 지웠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명태균은 자신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법적 문제까지 생각해서인지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는 허튼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당당하지 못한 홍준표의 대응을 보니 명태균의 주장, 홍준표가 준 당원 명부 56만 건으로 윤석열을 위해서 활용했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각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국힘당이 가지고 있었던 당원 명부는 다 줍니다.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홍준표가 명태균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럼 홍준표는 왜 줬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겁니다. 근데 명태균은 윤석열을 위해서 썼고 강혜경 씨의 말에 따르면 거기에 가중치까지 부여해서 윤석열을 압도적 1위로 만들었고 경선이 끝나고는 명태균은 윤석열과 홍준표 둘 다에게 모두 생색을 냈다가 지금은 사이가 틀어진 것이죠. 그랬다는 것이 지금 이들의 공방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명태균이 그 당원 명부 57만 건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잘 나오죠. 한마디로 두 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돌려서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추출했고 그걸 재활용해서 다른 여조에 썼다는 겁니다. 최초 노정면 의원이 이걸 터뜨렸을 때 이준석이 곧바로 나서서 문제없다고 물타기했지만 자체 조사된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재활용하면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명태균은 그 명부를 기반으로 총 24만 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자체 여조를 돌렸습니다. 그 결과 8,494명이 응답했는데 그들의 개별 정보가 코드화돼서 입력이 되어 있더랍니다. 예를 들어 50대 여성 서울 윤석열 지지자의 경우에는 5214 등으로 암호화를 해놨다. 통상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경선에서는 연령, 성별, 지역 등 할당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는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해놨냐? 재활용이죠. 그러니까 1차 조사에서 추출된 윤석열 지지자들을 2차 조사에서 많이 넣고 돌리면 윤석열 지지율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죠. 실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국힘 후보들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 조사를 했고 거기서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습니다. 이게 공표는 안 되었어도 재활용이 됐으니까 깜빵입니다. 여기에 이 사실을 터뜨린 노정면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지지 후보에 대한 첫 질문까지 응답하다가 중단한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명 씨는 수만 명에 대한 지지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선 기간 제공된 당원 정보를 주어진 목적에 따르지 않고 2차적으로 가공한 것은 불법이다. 깜빵이야. 자, 홍준표도 같이 가나요? 그리고 여기에 초장 물타기한 이준석도 같이 가나요? 그리고 나경원과 이준석의 개싸움도 볼만합니다. 자, 나경원은 오늘 그 이준석의 빼박 영상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준석이 딴소리하자 재차 묻고 있습니다. 이제 답변을 하라고 아예 그 영상의 녹취록을 풀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이 드디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잡소리 다 빼고 한마디로 그 당시에 나의 입꼬리가 올라갔던 것은 다음날 7시에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를 머니투데이 기자를 통해서 미리 받아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론조사 공표죄에 걸립니다. 이걸로 홍준표도 깜빵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의 해명은 머니투데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머니투데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싸움 되는 거죠. 자, 타이틀 나왔습니다. 개싸움은 개싸움을 낳는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명태균과 홍준표의 개싸움에서 윤석열 탄핵의 뇌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나경원의 개싸움에서 준석이의 연루 여부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꿀이다. 마치겠습니다.